소음과 속도의 시대에 당신은 더 크게 외치고 더 빨리 움직여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깊은 도약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소리침이 아니라 정지에서. 남들이 모두 같은 쪽으로 달릴 때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는 그 단호한 비동조에서. 오늘 우리는 양자 점프가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물리적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연속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도약하듯이 당신도 에너지와 주파수를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현실과 타임라인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거의 자기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는 것. 생각, 감정, 행동이 원하는 미래 자아의 주파수와 정합될 때 감정적 일치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때 도약이 일어납니다. 이 채널이 다루는 양자적 시련은 영성과 과학을 하나의 맥락에서 연결합니다. 이 영상의 모든 문장은 의도와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의 언어로는 에너지 주파수 관찰자 효과, 공명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 뇌과학과 에피제네틱스의 증거를 더합니다. 영성의 언어로는 침묵과 믿음 정렬과 무위의 지혜를 불러옵니다.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해 봅시다. 해결책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양자 점프는 목표를 더 세게 밀어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에 있을 때만 안정합니다. 더 높은 준위로 올라가려면 정확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삶도 같습니다. 조금 바꾸려는 노력과 조금 남아있는 옛 에너지 사이 어딘가에서 오래 맴돌면 당신은 늘 같은 결과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합을 만듭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의 파형으로 겹쳐질 때 간섭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모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명입니다. 동일한 고유 진동을 가진 시스템끼리 에너지가 손실 없이 교환되고 갑작스러운 전이가 일어납니다. 관찰자 효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관찰은 결과를 바꿉니다. 관찰 자체가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주의가 가는 곳에 뉴런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가 현실의 파동함수와 같은 가능성의 집합을 하나의 경로로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자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두고 그 정서적 신호를 몸에 저장할 때 비로소 기존의 신경습관 회로가 약해지고 새로운 회로가 자랍니다. 이것이 정합의 신경과학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안다 하면서도 바꾸지 못할까요? 이유는 정체성과 잠재의식입니다. 우리의 일상 행동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수년간 반복된 감정과 기질이 몸의 수준에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남긴 정서적 기억은 현재의 작은 자극과 결합해 같은 호르몬 반응을 재현하고 그 반응은 다시 같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감정, 생각, 행동이 순환 고리를 이루면 의식은 그 고리를 합리화하는 해설자에 머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기관이라서 예측 가능한 경로를 선호합니다. 기저핵의 습관 회로는 동일한 신호에 동일한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전두엽의 의식적 선택이 필요할 때 자동화가 전면에 나섭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정서인 한과 정은 이 지점을 잘 설명합니다.
몸에 남은 미완의 감정은 때로는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리로 포장되어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 보존은 안전을 주지만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막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학습과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전두엽의 소통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제의 나를 오늘도 신호합니다. 유전의 수준에서도 반복되는 환경과 정서적 상태는 유전자 발현을 바꿉니다. 이것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명상과 수면 운동, 영양과 같은 생활 습관이 염증성 유전자 발현을 낮추고 회복과 성장에 관여하는 경로를 켭니다. 몇 주의 규칙적 연습이 텔로머라아제의 활성을 높이고 노화 지표를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열려 있으며 다시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빠르게 전환하는 5단계 실천을 제공합니다. 이 5단계는 전자도약을 위한 정확한 에너지 흡수처럼 한 단계도 빠짐없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단계는 고요함으로 연결됩니다. 첫째, 멈추고 감각을 선명하게 한다. 지금 당장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회 반복해 보세요. 어깨와 턱을 풀고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호흡과 심장의 리듬이 길어지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변이도가 안정됩니다. 이 정서적 안정은 뇌의 전전두엽을 켜고 선택의 공간을 만듭니다. 고요함이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불편함을 신호로 인식한다. 저항과 두려움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경계의 표지입니다. 새로운 궤도로 갈 에너지가 모이는 지점에서 시스템은 흔들립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단정적으로 기록하세요. 나는 지금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과잉 설명을 하려 한다 같은 식으로요. 불편함을 설명만 하지 말고 에너지를 관찰하세요. 관찰이 곧 측정이며 측정은 상태를 바꿉니다. 셋째, 미래 자아의 정서 주파수에 맞춘다. 원하는 현실을 머리로만 떠올리지 말고 그 현실을 살 때의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호흡과 함께 생성하세요. 감사함, 단단함, 평온함, 혹은 경쾌한 확신. 감정이 먼저 오고 생각이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심장과 뇌의 정합이 맞을수록 신경망의 새로운 연결은 더 빨리 강화됩니다. 넷째, 정체성으로 행동한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미래 자아가 지금 선택할 법한 것을 선택하세요. 통화의 톤을 바꾸고 회의에서 한 번 더 침묵한 뒤 요점을 분명히 하고 소비 대신 투자로 하루에 돈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10분 걷는 식으로요. 행동이 현실의 측정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신체는 새로운 기질을 학습합니다. 다섯째, 즉각적 증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 전자가 도약하고 나서 빛을 방출하듯이 가시적 결과는 지연되어 나타납니다. 양자제노 효과는 집중된 관찰이 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관찰은 미래에 고정하고 일시적 소음에 반응하지 마세요. 결과가 오기 전에도 일관된 감정과 행동을 유지할 때 공명이 축적됩니다. 이 5단계는 빠르게 적응합니다. 하지만 빠름은 서두름이 아닙니다. 고요한 집중이 공명을 만들고 공명은 도약을 일으킵니다. 과학적 언어로 그 원리를 더 깊이 펼쳐보겠습니다. 전자는 특정 주파수의 광자를 흡수할 때만 상위 에너지 준위로 이동합니다. 이때 흡수는 순간적이며 연속 경로가 관측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이와 대응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임계입니다. 의식과 감정이 임계 에너지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스냅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무작위 소음이 시스템을 흔들면 임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열 손실만 큽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요함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잡음이 적은 환경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공명은 또 다른 열쇠입니다. 두 개의 튜닝 포크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를 울리면 같은 주파수의 다른 하나가 함께 울립니다. 인간의 신경계에서도 이 현상과 유사한 거울 뉴런의 동조가 관찰됩니다.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대화 콘텐츠 음악은 뇌의 진동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원하는 정체성과 맞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 공명이 바로 당신이 흡수하는 에너지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의가 주는 보상은 도파민 신호를 통해 회로를 강화합니다. 미래 자아의 감정과 행동에 주의를 줄 때 그 자체가 보상이 되도록 설계하면 의지는 덜 필요합니다. 명상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과활동을 낮추고 현재 순간의 감각 정보를 확대합니다. 그 결과 과거의 자기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뇌파 연구는 숙련된 명상객에서 넓은 영역의 감마, 대역 동시 활성이라는 형태의 신경 정합을 보고합니다. 신체 수준에서도 심박변이도의 규칙성이 향상되며 이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과 상관합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신속한 전환이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염증 경로를 켜듯이 반복되는 평온과 감사가 회복 경로를 켭니다. 단 몇 주의 마음 챙김 수련이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이 텔로미어 관련 지표를 개선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성의 언어로 좁은 문을 택하는 비동조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마음의 새로 고침은 과학의 언어로 신경 가소성과 유전자 발현 변화입니다. 베단타는 너는 그것이다라는 명제로 정체성의 전환을 가르칩니다. 성서는 고요히 하여 내가 신임을 알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합니다. 선의 전통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위를 잊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침묵은 비활동이 아니라 가장 밀도 높은 활동입니다. 산란한 에너지를 수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일상의 틀을 설계합시다. 아침 첫 던 10분을 당신의 도약을 위한 실험실로 만드세요. 눈을 뜨면 즉시 휴대폰을 잡지 말고 침대에 앉아 소 6호흡으로 몸을 고요하게 합니다. 오늘의 미래 자아 문장을 소리내어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본질을 말하는 리더다처럼 정체성 중심의 선언을 간결하게 말합니다. 이어서 3분 동안 그 자아가 느끼는 핵심 감정을 몸으로 생성합니다. 감사와 단단함, 그리고 깔끔한 자신감 같은 감정의 질감을 촘촘하게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아가 오늘 반드시 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적고 바로 일정에 넣습니다. 낮에는 마이크로 의식 회복 루틴을 사용하세요. 회의 전후 화장실에서 60초 서서 가슴 중앙에 손을 얹고 호흡을 느끼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깨를 내리고 미소를 올리는 물리적 신호로 신경계를 재설정하기.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며 그날의 정체성 문장을 속으로 한 번 더 선언하기. 간단한 행동이지만 지속되면 신체 기억이 바뀝니다. 저녁에는 정리와 재학습의 시간입니다. 오늘 실행한 새 정체성 행동과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세요. 작더라도 명확한 승리를 찾아서 크게 인정합니다. 뇌는 인식된 보상에 연결을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2분간 감사와 성취의 감정을 상상하며 호흡하세요. 수면은 낮에 학습된 내용을 통합합니다.
미래 자아의 감정을 심어놓고 잠들면 그 감정이 밤새 기본값으로 복제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의지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행동합시다. 댓글에 오늘 실행할 미래 자아 행동 하나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7시에 15분 집중 명상을 한다. 혹은 회의에서 서두르지 않고 핵심만 말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로 신호를 보내고 구독과 알림을 켜서 매일 정합을 유지하는 환경을 스스로 설계하세요. 실행 선언을 공개하는 것은 강력한 관찰 행위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그 선언을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이제 흔들림의 구간을 대비합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 습관을 시작한 뒤 3일에서 10일 사이에 반동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안정화 과정입니다. 물리학에서 상태 전이는 흔히 히스테리시스를 동반합니다. 한번 넘어갈 때와 돌아올 때의 임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도 유사합니다. 과거의 암묵 신념이 마지막으로 큰 소음을 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합 유지와 증거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첫째 정합 유지, 흔들릴 때 표준화된 루틴으로 돌아오세요. 4-6호흡 90초, 가슴 집중 선언 30초. 이 3분 루틴은 언제 어디서든 작동하는 회복 버튼입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과거 자아의 신호를 끊는 이미지 연습을 하세요. 밧줄을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몸의 특정 부위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감각을 따라갑니다.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편도체의 반응이 낮아지고 전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잡습니다. 둘째 증거, 집착 내려놓기. 뇌는 즉각적 보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의 급격한 분비를 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에 내일의 결과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양자 점프는 축적의 역학을 따릅니다. 관찰의 일관성이 상태를 고정하고 에너지가 임계에 도달하면 불연속 전이가 발생합니다. 이때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작습니다. 신경망의 재구성이 아직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려면 보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결과 대신 정합 자체를 보상하세요. 오늘도 나는 정합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저녁에 크게 칭찬합니다. 이것만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회로는 강화됩니다. 회의적인 목소리와도 대화해야 합니다. 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의문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데이터로 응답하세요. 어제보다 호흡이 깊어졌는지, 오늘의 대화가 더 간결했는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줄었는지와 같은 계량 가능한 지표를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작은 개선이 쌓인 그래프는 회의론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몸의 신호를 지혜로 재해석하세요. 심장이 빨리 뛰면 두려움이 아니라 에너지가 오른다는 신호라고 라벨을 바꿉니다. 라벨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반응이 바뀝니다. 주변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조화와 소속을 중시합니다. 새 정체성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가까운 사람이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방어적으로 설명을 늘리기보다 조용한 일관성으로 답하세요. 변화를 설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설명이 아니라 체현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공명에 맞는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책 모임, 명상 모임, 실행 스터디.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시스템은 더 쉽게 안정됩니다. 몸을 잊지 마세요. 미래 자아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가장 빠른 길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아침 햇빛 노출, 단백질과 섬유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근력 훈련.
이 간단한 설계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지켜줍니다. 마음의 과학은 몸의 과학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앵커를 심으세요. 매일 1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내 안에 보다 큰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름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 감각은 같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에 정적에 머무르면 당신은 낡은 이야기의 관찰자가 아닌 창조자로 자리합니다. 선에서 말하듯 고요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양자 점프는 소란이 아니라 정지에서 시작됩니다. 전자가 정확한 에너지를 흡수해 불연속 도약을 하듯이 당신도 정확한 정서 에너지를 흡수해 새 타임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분명합니다. 과거 자아를 신호하는 감정과 행동을 멈추고 생각, 감정, 행동을 미래 자아의 주파수에 정합시키는 것. 불편함을 신호로 알아차리고 고요 속에서 공명을 키우고 새 정체성으로 작게라도 즉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즉각적 증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관찰을 지속하는 것. 과학은 이 과정을 뒷받침합니다. 관찰자 효과, 공명신경, 가소성, 에피제네틱스. 영성도 같은 진리를 노래합니다. 고요하라, 그리고 알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는 본래 그것이다. 이 모두가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현실을 선택하는 관찰자이자 창조자라는 사실. 여기에서 멈추지 맙시다. 지금 바로 5단계를 실행하세요. 호흡으로 고요를 만들고 불편함을 신호로 이름 붙이고 원하는 감정을 몸에서 생성하고 그 감정에 맞는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의 실행을 댓글에 적어 공개 선언을 하세요. 당신의 선언은 당신의 시스템에 새 기준을 심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아침 루틴의 첫 5분으로 사용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매일 정합을 유지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변화의 임계에 있다면 공유해 공명을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30초만 호흡합시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쉽니다. 가슴 중앙을 느끼며 감사와 평온과 확신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당신은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궤도는 당신의 내부에서 먼저 안정되고 곧 외부에서 빛으로 드러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오늘 당신은 도약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살아서 증명하세요.